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인 디지고데카 아라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고데카라고도 불리고 아라리아라고도 불려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잎색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식물이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있었던 식물인데 몇 해 전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겼었죠. 그 뭐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도 나오고 뭐 1일 1 버리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사자, 뭐 이런 약간 미니멀 라이프가 다시 시작됐을 때 같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식물입니다. 그 당시에 얘랑 같이 받았던 게 휘커스 움베르타라는 식물도 굉장히 찾는 분이 많았었어요. 휘커스 움베르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손님한테 이거 혹시 어디서 보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를 무인양품 카타로그에서 봤다는 거죠. 무인양품 아시죠? 그 일본 브랜드. 그러니까 그 심플하게 산다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얀 색깔 배경에, 그리고 뭐 잡다구리한 건 없고 깔끔한 느낌의 좀 수영도 단조롭고 깔끔한 식물들, 그거를 같이 그 인테리어에 매치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의 식물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거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약간 선을 중시하는 그런 나무들이나 관엽식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 아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플한 느낌으로는 굉장히 저격이죠. 왜냐면 그런 특징으로는 이렇게 허늘허늘한 톱니 모양의 잎이 너무 크지도 않고 눈에 확 사로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영도 단조롭고 거의 대부분 외목대 일자형입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과하지 않은 인테리어, 그리고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좀 괜찮은 식물입니다. 적합한 식물입니다. 얘는 실제로도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봄에 한참 나왔던 거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아마 새잎은 아직 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20도 이후부터 20도 이후 25도 그때 이제 새잎을 잘 냅니다. 초여름부터 새잎을 많이 내기 시작해서 가을 오기 직전까지 좀 잘 자라요. 잘 자라고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되게 풍성해지는데, 그때는 이런 잎 모양을 잘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치듯이 잎을 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왔었던 그 하늘하늘한 느낌의 아라리아로 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실내에서 관리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베란다에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베란다의 광광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층 차광된 실내 안쪽 그 햇빛 좀 잘 드는 곳, 그냥 좀 밝은 광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강광에 두면은 좀 잎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광에 두지 않고 실내에 두는 게 좋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과습입니다. 과습. 과습을 하게 될 경우에 아라리아는 잎이 축 처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지 하고 영양제를 갑자기 드립다 넣어준다 라고 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풍이 되는 곳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는 실내 안쪽에 두긴 두되 창가 근처,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 이런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약간 무신경하게 매일같이 주면 안 돼요. 너무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준다. 그리고 줄 때는 푹 확실하게 준다.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과습이 굉장히 약한데 자기 몸보다 큰 화분에 심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조금 작은 듯한 화분에 심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물 좀 마르기는 괜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1.5배 되는, 기존 화분의 1.5배 되는 화분에 심어야 되고, 유난히 큰 화분에 심겼다 그러면 또 과습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고데카 아라리아는 화분 사이즈도 너무 크면 안 돼요. 그 과습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적당히 작은 사이즈, 아니면 뭐 대품이라고 한다면 좀 중간 정도 사이즈에 흙을 배수 좋게 심어주고 바람이 지나가는 길 통로에 둬서 약간은 무관심하게 관리를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세입 내기를 딱 멈출 거예요. 갑자기. 여름에는 너무 잘 내다가 갑자기 겨울에 딱 멈추니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도 때문에 그래요. 온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두고 문 꽝꽝 닫다 보면은 당연히 식물 상태 안 좋아지죠. 뭐 잎 아랫잎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머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두 개 남겨놓고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봄이 이제 와서 청명 정도 지났을 때쯤부터 물을 계속 주면 다시 올라옵니다. 새잎이. 그래서 만약에 겨울이 지나서 대머리가 됐다고 해도 쉽게 버리지 마시고 봄부터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당연히 하우스에서 경험해 봤겠죠? 그때 이제 온도 떨어졌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새잎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잎이. 그래서 실제 얘네는 사실 굉장히 키우기 쉬운데 오히려 너무 아끼다가 막 물 맨날 자주 주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이렇게 좀 상하는 잎이 있을 수 있어요. 상한 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여기만 살짝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지금은 잎이 많이 없으니까 잎자루까지 뭐 자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물 초보분들이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여름에는 새잎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새잎 나는 것도 보기 괜찮고, 어느 정도 건조도 버티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확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잎이 완전 처졌을 때 과습으로 인한 잎이 처짐인데, 그때 영양제를 주면 죽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주는 타이밍은 어떠냐면, 잎이 나오는데 시원찮다. 작게 나온다. 그리고, 잎이 진행이 되다가 더디게 된다. 잎이 더디게 될 경우에. 그리고 뭔가 되게 그 기둥은 큰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원기둥은 큰데, 잎이 개수가 많지 않다. 이러면은 옆면 시비를 합니다. 그 하이포넥스도 괜찮고, 옆면 시기 할 때는 잎 뒤에다 줘야 돼요. 잎 뒤에. 그러니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에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면 시비는 링거를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영양제를 주면은 약을 먹는 거고, 옆면 시기는 링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